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저 PBR 그리고 저 ROE 종목들을 찾기에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한 배 미만의 대형주 위주로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금융, 철강, 실적 개선주들 위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방금 전에 실적 발표에서 하나 짚고 가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의 기록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지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면요. 0.17% 강보합 순이고요. 2,5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 전환하면서 0.58% 떨어지며 움직입니다. 8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수 우위 보이면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좀 좋았는데 좀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전환하면서 0.59% 떨어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500선 좀 간당간당하게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차별화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약세지만은 코스피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해외 증시의 어떤 변수는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FOMC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기업 실적 부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실적이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30일 현재 우리나라 오늘 저녁이죠.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2월 1일 첫날은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수적인 어떤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한번 크게 이제 꺾였죠. 2단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크게 꺾였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좀 언더슈팅이 좀 일어났고 또 반등과 숨고르기 국면인데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계속해서 좀 해가다가 지금은 21선의 이제 저항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약세는 오늘 오전까지 보면은 단기 3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도 약세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2, 3일 정도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은 코스닥 차트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13일에서 멈추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까지 16일까지 멈춰주는데 아마도 오늘이 이제 1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 1월 말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밀려주더라도 내일까지는 이제 조정이 완료가 되고 반등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내일 정도까지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실적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좋아지면은 오늘이 마지막 어떤 저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AI 쪽에 어떤 양대 산맥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도 오늘이 좀 약세 숨고르기 국면에 끝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이 해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증시를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FOMC 결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지만 지수는 좀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모든 걸 확인한 뒤에 방향성을 좀 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2, 3일 정도 숨고르기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순환매 장세 이어지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먼저 살펴보면요. 양시장 모두 다 장 초반 대비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유 에이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소식에 대유 에이텍도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스틸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에서 PBR 1배 미만의 상장사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철강도 저평가 섹터로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는 호재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 만나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네,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장 베스트 종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도 상한가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좀 정반응한 모습이에요.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도 반응을 했는데요. 출범 첫 해부터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1차적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하게 되면은 이름에서 좀 느껴지지만은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승, 그다음에 이제 신차, 그다음에 신차를 몰고 AS,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 이런 부분까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수입차를 현재 이게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수입차와 함께 뭐 전체 어떤 수입차의 생애의 주기의 전 과정을 토탈하는 서비스 역할을 좀 해주는데 이에 대한 유통 플랫폼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시승 플랫폼이 좀 있습니다. 바로크차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승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유료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은 이 금액을 좀
빼주는 페이백이 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서비스까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좋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이제 수입차도 있지만은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좋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매매 단지도 굉장히 활성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 밸류션이 함께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차 판매한 이후에 모든 유통 플랫폼은 중고나 중고거래 플랫폼이 대부분 부대 서비스와 함께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상장 초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약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8,000원 거의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오랜 동안 현재 지루하게 약세를 보여주고 대바닥 2,600원에서 대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을 찍고 나서 본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회성 어떤 급등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갭상승이 당연히 내일 정도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의 베스트 종목군 중에 뭐 손색이 없다 해서 오늘 코롱 모빌리티 그룹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었고요. 오늘은 또 일회성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 나오는 부분 그리고 조정까지 함께 좀 체크한 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우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지만 일단 윗꼬리 길게 그리면서 좀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8%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은 좀 유의미해 보이긴 합니다. 최근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4차 코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부분에서 데이터의 또 중요성들이 강조가 좀 되고요. 또 저평가 가치주의 어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 지주회사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다우데이터는 사실상 다우하고 다우그룹하고 키움그룹이 합쳐졌기 때문에 다우 키움그룹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다만 최근 작년이죠. 작년에 뭐 주가 조작 사태 크게 얻어맞은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랜 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실제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서가 지금 키움증권 그다음에 다우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단체 문자 전문 어떤 서비스 뿌리오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해서 정책 이슈 쪽으로도 조금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줄기차게 이제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 조작 사태에 뭐가 좀 있었는데 9,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5만 원, 5배. 좀 있었다가 여기서 이제 개파락 급락을 맞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가치죠. 원래 가치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 8월 달부터 계속해서 행보를 약 6개월 정도 좀 해줬습니다. 6개월 그때 박스권 돌파했던 가정들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오전 9시 이제
초록 밴드에서는 9시 아침에 굉장히 강할 것 같은 종목을 약간 분석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에 거의 17%까지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10% 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은 내일도 다시 한번 이 밸류에이션 중소형 지주회사 바람이 또 한 차례 약간 테마라 할지라도 돌면은 약간의 급등 추가적인 어떤 트레이딩 현재 상승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인기주 볼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 매일 현재 아침에 급등할 수 있는 단기, 장중, 승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다우데이터였습니다. 오후장에 만약에 고개를 다시 한번 든다면 내일 또다시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오후장 흐름 끝까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빛 레이저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빛 레이저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했던 종목이고요. 어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전장에 11,000원 선 잠시 회복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소폭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한 달 전에 제가 특징주로 소개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한빛 레이저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레이저를 좀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그다음에 2차 전지용,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검사 장비 또는 현재 열 처리 장비, 어닝 관련된 장비로서 어떤 레이저가 면광원 관련된 부분들이 쓰여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그다음에 이제 절단하는 부분들, 용접하는 부분들이 각종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레이저 마킹 이쪽 부분으로 다양하게 산업용으로 좀 쓰여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기계 생산에서는 한빛 레이저가 가장 압도적으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좀 그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규 상장 첫날 이후에 크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서 연속 상한가 3번이 났습니다. 18,000원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조정이 좀 돼서 거의 한 10,000원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은 또 낙폭도 굉장히 심하게 낙폭이 됐는데 1차적으로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현재 보유수 물량이 이제 급한 것은 나오고 또 석 달 후에 또 나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가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 보이고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침에 9시 딱 시작하자마자 현재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 어떤 차트 분석을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19%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후장에 많이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탄생 파동을 보이고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약간 끌어올리면은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정말 현재 한빛 레이저, 그다음에 다우데이터를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제시를 했는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는 한빛 레이저 꼽아주셨습니다. 상장 이후에 방송 중간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일 오전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전략함지 함께 점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 밴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OLED 제조 공정과 장비주입니다. 작년 한 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있어서는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IT나 가전제품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OLED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LED 관련주들 지금 자리에서부터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OLED 제조 과정과 그에 필요한 장비주들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XR 기기를 이제 통해서 화두가 됐던 마이크로 OLED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될 수가 있고요. 물론 마이크로 OLED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OLED 시장이 기존의 LCD 그다음 이 부분들을 대체하는 어떤 흐름으로 트렌드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LCD나 OLED나 어떻게 보면 차이가 또 LED나 또 차이가 그렇게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서서히 어떤 장점 때문에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운관 TV가 LCD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 반응인데 LCD에서 좀 더 좋은 LED로 또는 OLED로 바뀌었다는 것은 센세이션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LCD는 LCD 나름대로 기술 발전이 되고 LED는 LED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트렌드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마이크로 OLED 어떤 부분들이 XR 기기가 나와주면서 OLED가 서서히 침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LCD나 LED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이 맹 추격을 하고 있지만은 OLED 쪽은 그래도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는 한국이 기술 어떤 우위를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OLED 쪽에서 현재 보겠는데 이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화상이죠. 화면상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화소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점 단위로 표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보면은 이제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픽셀 안에는 서브 픽셀이 3개가 있습니다.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이제 블루 이런 부분인데 3개의 어떤 색이 삼원색이죠. 그래서 하나 깜빡이냐, 2개 깜빡이냐, 3개 다 깜빡이냐에 따라서 색의 조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픽셀 단위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나 라운드 다이아몬드 패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소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이제 기본 개념인데 제가 이제 세 개의 색이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겠죠. 색이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색깔별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픽셀의 어떤 일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LCD는 어떻게 보면은 셀룰로판처럼 뒤에 백라이트가 돼서 그대로 이제 투영돼서 색깔이 나와주지만은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이라고 했습니다. 자체 발광하는 물질이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OLED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의 어떤 색깔이 이렇게 삼원색 색깔이 깜빡깜빡하면서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것들은 아주 미세한 어떤 점단위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점단위를 깜빡이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미세한 반도체 회로처럼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겠죠. 이 불을 깜빡이게 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OLED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다만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되고 약간 정리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 기판이 위에서 만들죠. 양유리 사이에 있고 가장 1차적으로는 TFT, 다시 말해서 회로 기판을 트랜지스터 회로 기판을 반도체처럼 만들고 여기 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발광층, 공통층 중간에 색소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리봉지를 씌워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완성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색소를 어떻게 불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TFT가 좀 되겠죠. TFT 이제 개념이란 것은 신필름 트랜지스터, 다시 말해서 필름 트랜지스터를 약간 만든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이 3개 있으면은 3개 다 경우에 따라서 깜빡여야 되기 때문에 픽셀 단위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반도체에서 배웠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조죠. 게이트,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이 3개의 이제 축이 있는데 다음에 화면상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할 수는 없겠죠.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부분들을 트랜지스터를 IC 회로로 바뀌는 그런 걸로 구축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반도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트랜지스터 구조. 그래서 위에 게이트가 있고 소스 소스에서 드레인, 게이트에서 압력을 가하면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흘려서 전류를 게이트에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반도체 D램이나 랜드 프레셔는 밑바탕에 수많은 셀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모든 것을 현재 구현을 한다. 1과 0이라는 이진법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건데 똑같은 형태로 이걸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좀 돼서 셀을 깜빡깜빡이는 통솔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인 반도체 소재의 공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의 트랜지스터의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뭐 복잡하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은 좀 않겠지만은 밑바탕으로 웨이퍼 위에 어떤 그 증착이나 뭐 세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토 공정을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것은 현재 이 반도체 공정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직착 공정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라는 어떤 그 회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은 OLED에서도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그대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밑바탕인 이 색소를 현재 통솔하기 위해서는 밑에
반도체 회로를 만든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그대로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위에 트랜지스터 회로도 위에 이렇게 증착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유기물질을 자체 발광하는 유기물질을 증착하는 OLED 과정이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밑에 글래스 LTPS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트랜지스터 막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전극을 세우죠. 플러스 전극. 요 위에다가 현재 유기물질을 장착하는 구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뭐 HIL, 뭐 HTL 이건 공통층입니다. 전기가 지나가게끔 하고 여기에 색소자를 놓고 다시 위에 다시 덮어주면은 이게 현재 OLED의 증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뿌리는 도포적으로 여러 번 도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OMM, 그다음에 FMM 이런 어떤 장비들이 색소자를 할 때 또 공통층을 깔 때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증착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몰딩을 딱 씌우게 되면은 이게 딱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트랜지스터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유기물질을 이렇게 공통층 깔고 안에 색소를 집어넣고 위에 캡슐을 씌우게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셀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OLED의 어떤 핵심들인데 핵심은 현재 밑에는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위에 OLED를 이제 도포를 하고 미세하게 도포를 하고 OLED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OLED에 대한 소자를 공급하는 원료물질이 유기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워낙 유기물질에 대한 어떤 그 화소점 요거를 현재 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OMM 그다음에 FMM 마스크 이 부분들을 다뤘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과정을 전체 장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오늘 뭐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은 제일 뒤편에는 플라이드 기판, 유리 기판 위에 회로도 현재 LTPS층을 만들고 회로도 위에 유기물질, 공통층 위에 색소자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방막 봉지층, 또 유리층 이렇게 딱 유리 두 장을 딱 겹쳐주면은 이게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만나봤습니다. 일단 의외로 OLED와 반도체 교집합이 꽤나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토나 시가 그리고 증착 공정이 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OLED의 경우에는 OLED 증착이 조금 더 한 단계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OLED 제조에 있어서 장비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수혜주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 엔캠은 118%,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18%, 가온칩스는 129%, 어보브 반도체는 123%, 신성 델타테크는 105%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HLB는 12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0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뉴플렉스 4,440원에 접근해봤고요. 무려 20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22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 AS 차원에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뉴플렉스 함께 다시 보실 건데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뉴플렉스가 XR 기기가 나오면서 XR 기기 안에 연성 회로 기판 부분들이 들어가죠. 여기에 납품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대한 수혜주로 굉장히 크게 이제 부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플렉스에 대해서는 자동차용 현재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특징주 시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을 좀 했을 정도로 여러 번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드디어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미래의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이 매출에 대한 훨씬 더 미래 가치를 반영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뉴플렉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월 4일 날 현재 있기 때문에 10월 4일 날이면은 이때죠. 이때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장이 안 좋아서 일시로 빠진 거 외에 그리고 나서 원만하게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안착, 그리고 나서 슈팅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이 있지만은 한번 더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탄생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한 다음에 21선에서 다시 한번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또 제2의 뉴플렉스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현재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더 안내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100%가 쏟아진 종목군들이 지난 과거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가치 종목을 선점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뉴플렉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좋은 가격대에서 나도 저점 매수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나래 나노텍입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나래 나노텍. 사실 저는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더 많이 좀 봤던 종목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동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자 나래 나노텍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시면은 자 포토 장비, 그다음에 코팅 장비, 그다음에 이제 모듈 장비 세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로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거의 전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가장 밑바탕에 현재 어떻게 보면 글라스 위에 모든 회로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포토 공정,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포토 공정을 뿌리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 강강한 도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이때 쓰이는 장비, 그다음에 코팅 장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현재 코팅하듯이 좀 뿌리는 부분들, 포토 장비와 약간 비슷한데 이에 대한 장비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수 쪽으로는 여러 어떤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OLED 공정은 반도체 현재 공정하고 거의 같은 부분들을 웨이퍼 세정부터 뭐 증착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 글라스 세정부터 증착 뭐 이런 부분, 포토 공정, 그다음에 현재 스트릿 공정, 그다음에 현상액 공정, 그다음에 식각 공정, 다시 한번 또 증착 공정을 하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밑바탕에 가장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때 포토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플렉시블 OLED가 만들어지는데 플렉시블 OLED는 이렇게 굽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유리 기판을 깔 수는 없겠죠. 대신 폴리아미드 기판을 만듭니다. 이거를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재 코팅하듯이 뿌려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때에 대한 플렉시블 OLED PI 폴리아미드 기판을 뿌려서 만든다. 코팅 장비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좋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이런 자동차 용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는 OLED 할 때는 커버 글래스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그 두 어떤 기판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OCR 이제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CR 본딩에 대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쓰인다 좀 생각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13,500원에서 바닥을 보이다가 거의 이렇게 행보 흐름인데 이평선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안스빈 차트인데 안스빈 차트는 나중에 한두 달 가면은 어떤 100%짜리가 많이 도달한다고 말씀드리죠. 동메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나래 나노텍이고요. 코팅 장비 1위 업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2위 은메달은 선익시스템. 이 종목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애플이 IT 기기 만드는 데 있어서 선익시스템의 증착기 사용을 허가해주면서 한번 크게 시세에 보인 적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OLED 증착 관련해서 가장 잘 특화되고 잘 알려진 종목,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라도 OLED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종목인데 선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회사 중에 하나인 프라임 엔지니어링이 이제 반도체 평판 장비 제조 용역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은 OLED 장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OLED도 똑같은 어떤 공정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 신 트랜지스터, TFT 위에다가 유기물질을 장착한다 하는데 유기물질을 장착하는 어떤 장비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특화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OLED 어떻게 장착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리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신 필름 트랜지스터 만들고 이 위에다가 공통층을 여러 개의 층을 만들고 색소자를 조금씩 좀 집어넣고 다시 공동층을 덮고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는 구조로 가는데 이 뿌리는 작업들이 여러 번 있어야 되는데 선익 시스템에서 이러한 어떤 장비를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성장성이 OLED 쪽에 어떤 이 태블릿이나 노트북 기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XR 기기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장비에 대한 성장성이 뛰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알다시피 XR 기기도 당연히 나와지고 있죠. 이때도 현재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선익 현재 이 업체는 세대별 현재 어떤 크기 그러니까 웨이퍼 대신 글라스 크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몇 세대 하는 것은 크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8세대는 2200 현재 220m 그다음에 250m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합판 크기처럼 굉장히 커지고 나머지는 적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 기판율을 유기물질 그대로 하려면 장비가 다 달라야겠죠. 선익 시스템은 이런 어떤 각 세대별 어떤 부분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이 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느냐
맥장 만드느냐,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 만드냐, 다 적은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가 있죠. 이런 어떤 큰 원판의 한 번의 작업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세대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밸류에이션을 다양한 장비 구축을 완벽하게 다 OLED 모든 어떤 대부분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올랐었죠. 먼저 올라섰고 또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20일과 60일의 이평선이 다 모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서서히 증가되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은메달이지만은 대장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은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증착과 관련해서는 이미 또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금메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금메달 종목은 동아엘텍이 되겠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은 동아엘텍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랑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실적은 좀 가져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동아엘텍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장비업 당연히 오늘은 뭐 장비를 소개하기 때문에 장비 업체인데 보시다시피 동아엘텍의 자회사 중에 방금 이야기했던 선익 시스템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선익 시스템 다시 한번 프라임 엔지니어링을 좀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선익 시스템도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OLED 어떤 유기물질을 증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유기물질을 증착한 다음에 큰 패널이 있으면은 이걸 자르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 과정이죠. 자르고 이걸 디스플레이를 검사를 좀 해야 되죠. 이 검사하는 전 과정을 동아일텍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일텍과 선익 시스템이 합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대부분 또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이 금메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LED 이런 패널 기판이 나와주면은 완성품이 아니라 이런 패널 기판만 가지고 일단 검사를 좀 합니다. 화면 보정 검사를 하고 에이징 과정은 좀 성숙 단계, 약간 좀 안정화 단계를 보인 다음에 또 화면 보정을 또 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패널이 최종적으로 출하를 하는 건데 이 모듈 전 과정에 대한 모듈 검사 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정에 대한 어떤 참고 도료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메라도 화면 측정을 좀 해서 현재 이상 유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이스 차원에서 화면 보정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정에 대한 덕보정 기술력 현재 디뮤라라고 하는데 자체적인 어떤 그런 에이스까지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 모든 또 회사의 그런 현재 프로토콜 보정 어떤 소프트웨어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동아일텍은 선익 시스템까지 이제 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좋습니다. 자 동아일텍이 현재 완만하게 하다가 갑자기 급등,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연속해서 급등했다가 지금은 한 5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좀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한 달 탄생 파동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좀 급등 조짐이 일어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줬던 부분들 OLED 어떤 전체 공정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은 이 OLED를 증착하는 유기물질을 증착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뭐 장비들도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 동아일텍이 선익시스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뭐 금메달 가능성 뭐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많은 자료도 현재 동봉해주기 때문에 아래에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는 동아일텍 꼽아주셨습니다. 은메달이었던 선익 시스템을 안고 있는 종목이고요. 화면 보정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급등할 조짐을 좀 보이면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OLED 제조 공정과 장비주 살펴봤고요. OLED는 기존보다 더 풍부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제조 과정과 동일하게 포토, 식각, 증착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지주 회사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상한가에 묶인 만큼 오후장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